안녕하세요. 잘 듣는 이비인후과 의원 원장 심대보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면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날씨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풍도 이쁘고 날씨도 참 좋았죠. 근데 점점 추워지고 있고 독감도 돈다고 하는데 다들 건강하신지요? 오늘 이전과 다르게 제가 준비한 주제는 귀가 너무 먹먹하고 답답해요. 이럴 때 어떡하죠? 라는 주제로 오늘 이 충만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충만감이라고 하는 글자가 좀 어려운데요. 이게 사실은 귀가 꽉 찬 느낌이라는 표현을 이제 한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으실 때는 귀가 먹먹해서 왔어요. 또는 귀가 답답해요. 또는 귀 안에 뭔가 막이 씌워진 것 같아요. 라고 하거나 귀가 높은 산 올라갔을 때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하시면서 오십니다. 이렇게 귀가 먹먹한 느낌은 이 귀의 구조를 보시면 귀에 귓바퀴가 있고 그다음에 고막까지 가는 웨이도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막 안쪽을 중이라고 하고요. 이 중이와 또 안쪽에 있는 달팽이관 그리고 우리 코와 목 뒤쪽 호흡기관과 이 중이를 연결하는 이관이라고 하는 유스타키오 관 요렇게 네 개가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듣는 부분에 약간의 문제를 느끼게 되면서 먹먹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답답함의 원인들을 다 한번 훑어보고 다시 이것들에 어떤 치료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를 준비했을 때도 챗GPT 요새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챗GPT를 활용해서 오실까라고 해서 질문을 만들어 봤죠. 요번에는 내가 이틀 전부터 귀가 먹먹한 증상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질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지 가장 흔한 질환부터 원인 질환을 순위별로 알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챗GPT라는 AI가 이관 기능 장애 그리고 급성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 그다음에 돌발성 난청 순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내가 이거 맞는 것 같아. 아니야. 또 이것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또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또 내가 다 해당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각이 어떤 건지를 좀 확인을 하고 이 많은 원인들 중에 내가 어떤 것에 해당되고 어떻게 할 때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증상의 지속 시간, 이 먹먹함의 지속 시간이 간헐적인지 또는 지속적인지 그리고 다른 동반 증상이나 환자분들의 연령 등에 따라서 원인 질환의 순위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가장 많이 오시는 그 원인들 중에 하나가 웨이도의 이물입니다. 보통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 중 단순히 귀가 먹먹하다라는 느낌만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고막으로 가는 이 웨이도라는 길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먹먹함을 당연히 느끼겠죠.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면 통증 동반 유무에 따라서 그러니까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다른 원인 물질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귀지만 있을 수도 있고요. 귀지가 전체를 사실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티슈나 또는 그 면봉을 사용하시면서 또는 솜을 그냥 넣어서 그런 솜 덩어리들이 빠져가지고 껴진 상태로 오시거나 아니면은 이어 플러그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박혀 있는 경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구슬이나 장난감 조각 같은 게 들어가서 막혀서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물론 이건 통증을 유발하지만 곤충들 같은 이런 벌레들이 들어가서 통증을 막 느끼고 오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 웨이도를 바로 바깥에서 보자마자 이렇게 큰 덩어리가 막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시커먼 것들은 대부분 웨이도염이라고 하는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귀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을 덩어리와 함께 제거를 하면 약간의 이런 피부의 염증과 함께 이런 염증 물질들이 같이 있고요. 예, 이거를 빼내자마자 환자분들은 굉장히 그 답답함이 해결돼서 좋아하시고 이 염증 치료 같이 하면 더 좋아지시게 됩니다. 또는 단순히 이렇게 귀지만 덩어리져 가지고 완전히 막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귀지들만 꽉 막고 있으면 귀지만 제거하더라도 굉장히 많이들 편해지십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들은 미세 기구들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이런 귀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서 이런 이물질들을 잘 빼고, 만약에 염증이 있으면 염증도 같이 치료를 해야 많이 좋아지시게 됩니다. 간혹 이제 그 곤충 등이 있으면 이런 곤충들은 또 소독약이나 이런 것들로 먼저 선처치를 한 다음에 제거를 하게 되고, 웨이도염이 동반되어 있는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염증 치료를 꼭 같이 해야지만 많이 좋아지시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이도의 염증, 이렇게 고막까지 가는 길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보통 간지러움이나 또는 좀 심하게 부은 경우들에서는 염증과 함께 통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귀 먹먹함만 있는 게 아니라 먹먹한 거와 약간의 통증 또는 귀가 간지러워요 하고 이제 같이 오시게 됩니다, 병원을. 그런데 이런 경우들의 대부분의 원인이 손가락이나 면봉 또는 이런 귀이개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웨이도의 피부가 우리 방어막이잖아요. 이런 방어막을 손상시키고 그 손상된 방어막 안쪽으로 세균이나 곰팡이균 같은 균들이 감염되어 가지고 그때 이제 염증으로 인해서 부어서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많이 붓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이렇게 곰팡이균처럼 눈에 보일 정도로 색깔이 이상해지면서 오는 경우들은 귀를 꽉 막고 오게 되고요. 또는 이절이라고 해서 웨이도의 국소적인 이런 고름이 차는 부종과 함께 고름집을 형성해서 귀가 막힌 상태로 오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흔하게 오시게 됩니다. 또는 이런 번발성 만성 웨이도염을 호소하시면서 오시는데 실제로는 다 먹먹함 때문에 오시고 또는 간지러움 때문에 오십니다. 이때 치료는 병원에서 깨끗하게 계속 소독을 해서 균과 염증 조직들을 다 제거를 하고, 귀에 넣는 물약, 안약이 아니고 이게 귀에 넣는 물약입니다. 이 물약과 함께 먹는 약물 치료 같은 걸 같이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원인을 제거해야죠. 우리가 원인이 다 결국은 손상을 시킨 거기 때문에 웨이도 피부를 자꾸 손상시키는 습관을 이제 금지를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웨이도염이 치료가 되고 또다시 재발되지 않는 그런 치료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웨이도염도 굉장히 흔하게 오십니다. 다음에 아까 챗GPT에서 두 번째로 얘기해 줬던 급성 중이염입니다. 사실 급성 중이염은 아까 우리 귀 구조를 보셨었죠. 귀 구조에서 보면은 이렇게 겉에 있는 귓바퀴 안쪽, 아까 말씀드린 웨이도라고 하는 길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 웨이도 안쪽에 있는 고막 안쪽에 있는 공간을 중이라고 하는데, 이 중이 안쪽에 염증이 생기는 게 이제 중이염입니다. 중이염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급성 중이염은 이름처럼 갑자기 중이염이 생기는 겁니다. 중이 안에 염증이. 주로는 소아 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 노인분들에서도 생기기는 하는데요. 대부분은 소아에서 많이 발생하고, 아주 어린 아이들은 통증을 호소를 잘 못하니까 열이나 또는 감기 증상을 동반해서 오고, 조금 크고 이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통증을 같이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챗GPT는 급성 중이염을 두 번째 원인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급성 중이염이 이런 귀 먹먹함만의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통증이나 다른 증상을 같이 동반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급성 중이염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은 염증이 생겨야 되는 거니까, 심한 감기나 우리가 축농증이라고 부르는 부비동염이라고 하는 코감기 심하게 됐을 때 이런 염증들이 이런 감염성 질환에 의해서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말씀드렸던 유스타큐 관이라는 이 관을 통해서 다시 중위로 침투를 해서 여기에 염증을 일으켰을 때 일어나는 급성 염증 반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시경을 보게 되면 귀에 있는 고막이 굉장히 부어올라 있고 빨갛게, 그리고 안쪽으로는 노랗거나 하얗게 농이 차 있는 소견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소아가 많이 이렇게 아파서 오게 되고요. 거미경이나 저희가 이내시경을 통해서 고막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급성 중이염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절한 치료는 항생제를 포함한 약물 치료를 해서 이러한 염증의 원인인 이런 세균 또는 바이러스를 치료를 하면 급성 중이염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챗GPT가 3 위라고 얘기했던 삼출성 중이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급성 중이염과는 달리 통증이나 발열 증상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같은 중이염이지만 먹먹함만 호소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인들도 이런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 때문에 귀가 먹먹해요, 뭐가 귀가 막이 씌워진 것 같아요, 좀 덜 들려요 하고선 내원하게 되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통증이 없이 먹먹함만 호소하는 경우들은 아이들은 TV 볼륨을 올린다거나 이상하게 요새 목소리가 커진다거나 감기도 끝났고 이제 급성 중이염도 분명히 지나갔는데 급성 중이염이 이제 삼출성 중이염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감염성 질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중이 안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이전에 그런 염증 때문에 이관의 부종이라고 하는 이쪽이 부어버리면 공기순환이 안 됩니다. 원래 이관이라는 관의 기능은 중이에 있는 원래 공기가 깨끗하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공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실제로 뭐 염증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바깥쪽으로 배출시켜주는 기능을 하는데 그것도 잘 못하게 되니까 이런 부종이나 폐색이 되는 것에 따라서 중이 안쪽에 삼출액이 고이는 것을 말합니다. 삼출액이 뭐냐? 이게 사실 말이 좀 어렵죠. 삼출액이라는 거는 이 주변에 사실 우리 세포, 조직들이 많습니다. 이 조직에도 우리 몸에는 수분, 물이 굉장히 많죠. 이런 물들이 원래 조직들, 세포들에 다 채워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관이라고 하는 게 딱 막히게 되니까 원래 깨끗하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 공기가 제대로 들락날락 못하고 이 안쪽이 압력이 낮아집니다. 이게 우리가 음압이 걸린다라고 하는데요. 꼭 이 진공 상태가 되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 있던 조직에 있는 세포들에 있는 물들, 수분들이 그걸 삼출액이라고 하는데 빨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이런 염증 같은 물들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고막은 요렇게 펴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그 폐색 때문에 안쪽에 음압이 걸리게 되니까 뾰족해지면서 안쪽으로는 막이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막만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중이 안으로 삼출액도 이렇게 차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진단은 쉽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 급성 중이염처럼 이내시경을 통해서 고막을 확인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꽤 청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뭐 청력 검사를 할 수 있는 나이만 되면 소아부터 성인까지 청력 검사를 필요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원인 질환인 부비동염 등에 대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실제 이 폐색이 되는 부종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많이 개선이 됩니다. 대부분 이런 삼출성 중이염이 생겼을 때 약을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켜보기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부비동염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또는 뭐 다른 감염이 원인이 있는 경우 때문에 여기가 부종이 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을 해결해 주어야지만 이런 삼출성 중이염이 해결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빨려 들어간 게 결국은 이쪽에 진공 상태가 된 거니까요. 이 부종이 풀릴 수 있게 원인 질환들을 우리가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인 질환들을 먼저 약물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약에 반응이 없는 경우는 환기관 삽입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튜브 삽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관을 삽입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관들은 우리가 어떻게 삽입을 하느냐?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만약에 이런 마취가 쉬운 부분 마취, 이런 피부나 이런 고막 마취가 쉬운 성인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뭐 우리 진료 환경 안에서도 그냥 마취를 살짝 해서 여기에 가볍게 절개를 하고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관인데요. 관을 살짝 삽입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삼출액들을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고 다시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바로 이런 그림처럼 조금 더 깨끗해지고 고막도 제자리로 찾는 이런
원래대로의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을 넣으면은 그러면은 아까 이관이라는 게 해결이 되나요? 우리가 이관은 약으로 해결을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환기관 삽입술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환기관 삽입술을 한 다음에 만약에 원인이 아직 남아 있으면 또 원인에 대한 아까 부비동염이든 염증에 대한 치료를 조금 더 같이 할 수 있고요. 그게 다 해결된 분이라면 이 부분들은 나중에 부종이 풀리길 기대하면서 환기관을 넣은 상태로 이제 잘 들을 수 있게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 부종은 빠지길 기다립니다. 많은 분들이 환기관 삽입술을 했으니 이거 넣으면은 평생 가나요?"를 항상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이 관은 평생 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관은 우리가 이제 만든 이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몸과는 이제 일치되진 않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있다가 고막이 염증이 다 좋아지고 고막이 서서히 이렇게 아물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관이 보통은 빠르면 뭐 한 3개월 안에 아니면은 보통은 평균적으로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나면 서서히 빠져서 이렇게 무슨 귀지처럼 바깥쪽으로 밀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관찰을 해 드리면서 이 관이 나와 있으면 제거를 하고요. 그때 자연적으로 고막이 잘 아물어 있고 다시 염증이 안 생겨 있으면 그때는 이제 해결이 된 거죠. 아마도 그때는 이런 이관도 해결이 돼서 환자분들이 불편함이 없을 텐데 간혹 이렇게 관이 계속 안 좋은 분들은 이 유스타큐관이 계속 안 좋은 상태여서 밀려 나왔지만 다시 또 이렇게 삼출성 중이염이 생기는 그런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이 시술 자체가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또다시 시행을 해서 또 해결해 드릴 수도 있고 물론 그때 상태가 약물 치료만에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나중을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 원인이 또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이염이 또 있죠. 이건 이제 기압성 중이염이라고 합니다. 기압성 중이염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진공 상태가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먹먹함은 뭔가 이상하게 계속 이렇게 유스타큐 관이라는 거랑 관련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보시면 삼출성 중이염과 비슷하게 이런 이충만감이라고 하는 답답함만 주증상입니다. 물론 간혹 이제 통증을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많이들 뭐 비행기 타고 내렸는데 너무 귀가 아프더니 계속 먹먹해요 하시는 경우들 이때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원인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관 기능이 불량한 사람이 비행기로 이제 급히 하강하거나 깊이 잠수할 때처럼 뭔가 주로 기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빠르게 이동할 때 발생하고요. 우리가 고산지대에 올라가거나 또는 터널을 지날 때도 갑자기 이런 먹먹함이 오죠. 그때도 이런 중이염이 오느냐? 그 정도 가지고는 중이염은 잘 안 옵니다. 근데 간혹 아마 예전에 들으셨겠지만 뭐 돌발성 난청이나 요새 여러 가지에서 고압 산소 치료라는 걸 하죠. 그러면 고압 챔버에 들어가서 산소를 압력을 세게 줘서 우리가 그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돌발성 난청 치료도 하고요. 또는 뭐 당뇨 발치료도 하고 뭐 암 환자분들에서도 상처 치료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고압의 이런 압력이 들어가면 우리가 유스타큐관이 굉장히 건강해야 되는데 이 중이환기라고 하는 여기 아까 공기가 통해야 되죠. 통하지 않는 여기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그 고압 챔버 안에서도 이런 기압성 중이염이 옵니다. 그러면 진단은 아까 중이염들이랑 비슷하겠죠. 과미경이나 이내시경을 통해서 고막을 확인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고막이 안에 이제 미세한 출혈이 생겨요. 갑자기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미세한 그런 모세혈관들에서 갑자기 탁 터지는 현상이 생기고 그때 이런 출혈과 같은 일들 때문에 피가 흘러나오거나 아니면 주변의 압력이 진공 상태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주변에 있는 조직이나 세포들에서 물이 쫙 빨려 들어오겠죠. 그래서 피나 이런 물이 차는 삼출성 중이염과 비슷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 아프고 뭐 청력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청력 검사를 또 필요로 하게 됩니다. 치료는 그러면은 앞선 상황과 같으냐? 아닙니다. 이제 급성 중이염 같은 경우는 약을 먹어야 됐죠. 그다음에 삼출성 중이염은 물론 약물로 원인을 제거하지만 이건 원인이 압력이기 때문에 이런 압력을 단순히 이제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일 좋죠. 그래서 빠르게 이관에 아까 말씀드린 요런 유수학교 관에 환기와 배출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을 써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발살바법이라고 해서 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코를 꽉 잡고 우리가 입을 다문 상태에서 압력을 코로 세게 부는 하는 것 같이 귀로 압력이 확 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발살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했을 때 갑자기 이제 이관의 환기가 되면 이런 배출 기능이 좋아지고 공기도 통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걸로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 치료를 통해서 또 이 유스타키오 관의 배출 기능이나 환기 기능을 확연히 좋아지게 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출성 중이염처럼 약의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환기관 삽입술을 해서 여기 있는 피나 삼출액 같은 물 성분을 빼주고 다시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환기를 시켜주는 뭐 이렇게 보면 환기관 삽입술이 거의 맞는 것 같죠. 그래서 간혹 환자분들 중에서 옆에 내 친구는 뭐 안 들렸었는데 여기 와서 잠깐 뭐 수술하더니 잘 들렸대요 하고선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보시면 사실은 먹먹해서 오신 게 아니고 잘 안 들려서 오신 경우여서 사실은 그런 분들은 가끔 보청기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있죠. 어쨌든 환기관 삽입술은 이게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환기관 삽입술은 지금처럼 중이염인 경우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치료 효과를 볼 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관 기능 장애가 이제 나옵니다. 이관은 아까 저희가 하나씩 왔죠. 외이도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중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나서 여기에 이관도 중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이관만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관의 기능의 장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착이 되는 이관 협착증과 이게 개방이 되어 있는 이관 개방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비슷하게도 증상이 이렇게 귀가 먹먹해요.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가 결국은 너무 잘 통해도 문제고 너무 안 통해도 문제인 거죠. 그때 또 내 목소리가 자꾸 울려 들려요라고 하는 자성광청이라고 하는 증상을 호소하거나 침을 삼킬 때 뚝뚝 소리가 들려요 또는 제 숨소리가 다 들려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약간 미세한 증상의 차이는 있지만 두 질환이 다 이상하게도 비슷한 증상으로 오시게 되죠. 원인을 보면 협착증은 앞선 그 중이염처럼 감염이나 알레르기 등의 이관점막의 염증, 여기 안에 염증이 일어나거나 하는 내적 요인 때문에 안쪽 염증 때문에 생기는 요인도 있고요. 또는 요렇게 이관이 결국 코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 뒤, 목 뒤쪽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쪽에 아데노이드 편도라고 하는 코 편도가 있는데 그게 너무 큰 경우 또는 그쪽을 이제 비인두라고 하는 코 뒤쪽 우리 인두라는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혹이 생기거나 하는 외적인 요인 때문에도 협착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협착증 때문에도 굉장히 불편해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개방증은 또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이관이 계속 열려 있는 거죠. 원래는 닫혀 있다가 부드럽게 열려줘야 되는데 열렸다 닫혔다를 제대로 못하고 완전히 닫혀 있는 협착증 또는 완전히 열려 있어서 이관 주변에 이런 지방층이나 이런 부피가 갑자기 감소하는 급격한 체중 감소 때문에 오는 개방증이 있습니다. 진단은 협착증은 고막을 확인하고 다른 이충만감의 유발 원인을 완전히 배제했을 때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너무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고막만 확인해서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고막 안쪽이 비쳐 보이긴 하지만 이관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원인들을 다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협착증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근데 다행히도 검사 기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사용해서 이 안쪽의 초음파를 코 쪽이나 이쪽으로 쏴준 다음에 이거를 우리 귀 쪽에서 받아서 이게 막혀 있다, 뚫려 있다를 알 수 있는 이런 기계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는 현실입니다. 개방증은 조금 또 다르게 진단을 하는데요. 개방증은 고막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앉은 자세로 코로 호흡을 하시게 저희가 하고 고막의 움직임을 관찰을 합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 고막 움직임이 이렇게 들락날락하게 보이는데요. 보시면
고막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 들어갔다 나왔다. 원래 우리가 호흡할 때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고막이 심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호흡만 하는데, 코로 호흡만 하는데도 이 공기가 그대로 고막을 때리고 고막이 펄럭펄럭 움직이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이관계방증이 좀 오래돼서 사실 고막이 이렇게 얇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이는 경우죠. 근데 이관계방증이 초기인 경우에는 저렇게까지 잘 보이진 않아서 또 고막의 상태만으로는 그러니까 진단이 어려운 경우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로 이제 식이섭취를 증량을 추천합니다. 원인이 만약에 급격한 체중 감소인 경우, 요새 뭐 한 다이어트로 한 2, 3kg를 갑자기 뺐어요. 뺐더니 갑자기 귀에서 이상하게 이런 먹먹함과 뭐 귀에서 뭐 펄럭펄럭 소리도 나고 내 목소리가 울려 들려 이런 경우에는 이관계방증을 의심해서 오히려 식이섭취를 증량하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고요. 협착증은 유발 원인을 이제 질환들이 아까 내적 요인도 있고 이런 외부적 요인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를 하면 또 협착증도 좋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관 기능 장애는 진단도 아주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치료가 좀 다양하죠. 이제 다음 원인들이 또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원인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7번째는 돌발성 난청입니다. 사실 돌발성 난청은 이렇게 정의가 있습니다. 아예 진단 기준 정의가 있고요. 갑자기 3일 이내에 3개 연속된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난청이 이렇게 오는 경우들을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웨이도 중이 이관 쪽의 원인을 우리가 다 찾아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 뇌이라고 하는 달팽이관의 원인을 이제 찾는 거죠. 보시면 이충만감뿐만 아니라 이명이나 난청을 동반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어지럼도 같이 동반이 되고요. 근데 돌발성 난청이 아까 보시면 챗GPT는 4번째 원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돌발성 난청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충만감이라는 답답함을 호소해서 오시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대부분은 잘 안 들리고 갑자기 안 들리고 이명이 너무 들려요 라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충만감만 가져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당연히 청력 검사를 통해서 이 진단 기준에 맞는지를 보고 뭐 여러 가지 돌발성 난청의 강의 같은 거나 이런 자료들에서 보셨던 적이 있겠지만, 치료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고 이게 불가능한 경우나 아니면 이걸 치료를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는 분들은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이라고 해서 이 고막 안쪽에다가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주입해서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이 달팽이관에 직접 흡수돼서 우리가 치료될 수 있도록 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고압산소 치료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해서 이 달팽이관으로 가는 미세한 혈류 쪽에 개선을 통해서 산소가 저산소증에 빠진 이런 달팽이관이나 신경 조직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돌발성 난청에서 해야 되는데 이충만감에서 왜 나오느냐? 사실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 교과서에 없는 병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급성 저음역 난청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일본에서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일본에서는 이 급성 저음역 난청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확립돼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돌발성 난청의 아형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의 약간 초기 단계, 약간 이런 것처럼. 근데 저음역만, 이 저음역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남자 목소리는 저음, 여자 목소리는 고음이잖아요. 그러면 남자 목소리 쪽인 이런 125, 250, 500Hz라고 하는 이런 낮은 음에서만 청력 역치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청력이 나빠지는 병을 말합니다. 아까 돌발성 난청은 전체적으로 뭐 3개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이면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죠. 우리가 안 들려요라고 하는 난청 증상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30dB 또는 40dB 정도까지 청력 역치가 상승하는 난청이 좀 심했을 때 느낍니다. 근데 귀가 답답해요라고 하는 경우는
돌발성 난청도 아주 살짝 온 경우에는 그냥 귀가 좀 답답해요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돌발성 난청이라고 아까 원인을 얘기한 거겠죠, 챗GPT는. 하지만 돌발성 난청은 엄밀히 말하면 귀가 답답해요만 가지고 잘 안 오는 거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급성 저음역 난청 이렇게 약간만 저음역에서만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귀가 먹먹해요라고 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귀만 먹먹해요라고 하고 오시는 경우에 또 저음의 이명을 같이 동반해서 오시는 경우에 우리가 급성 저음역 난청을 의심하게 되고 그때 청력 검사를 하면 이 청력 검사를 했을 때 이 기준에 맞으면 우리는 저음역 난청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저음역 이 평균 역치가 30데시벨이 넘어갈 때를 엄밀하게는 이런 급성 저음역 난청이라고 진단하고 있고요. 일본은 아예 진단 기준을 만들어서 이 저음에 요렇게 생각하는 요 저음역에서 역치의 합이 70데시벨이 넘어갔을 때를 급성 저음역 난청이라고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가 돌발성 난청이랑 많이 다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비슷하게 약간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는데 아까처럼 심한 경우가 제외된다면 우리는 스테로이드를 조금 더 약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이 돌아오시고요. 청력이.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이뇨제 약물 치료를 권고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이뇨제를 사용하던 안 하던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못 쓰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아까 말씀드렸던 고막 안쪽에다가 스테로이드를 이제 주입을 해서 달팽이관을 직접 그리고 달팽이관 신경을 직접 이게 흡수해가지고 좋아지게 만드는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메니에르병입니다. 근데 메니에르병은 예전에 제가 아마 어지러움 원인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질환인데요. 이 마지막 메니에르병은 굉장히 비슷한 청력도가 나옵니다. 이 청력 그림을 보면 앞선 급성 저음역 난청이랑 그림이 똑같죠. 그게 왜냐면 메니에르병은 사실 아주 중요한 증상인 이충만감 또는 이명, 난청 이런 청각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어지럼이 또 반복적으로 나올 때 메니에르병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청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125, 250, 500Hz의 이런 저음역에서 급성 난청이 같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충만감이 이렇게 동반이 됩니다. 물론 어지러움이 같이 동반이 돼야지만 우리가 메니에르병이라고 진단을 하죠. 그래서 진단은 특징적인 어지러움 증상 그리고 청각 검사를 통해서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이 메니에르병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보고 저희는 진단을 하죠. 치료는 난청에 대해서는 앞선 것과 비슷하게 스테로이드 치료 또는 이뇨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 어지럼에 대해서는 어지럼에 대한 약물 치료 그리고 재발이 심한 경우에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또는 고실내에 따른 이런 이독성 약물을 통한 주사를 주입술을 해서 치료를 하거나 수술 치료를 또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이 귀 답답함의 원인이라는 걸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약해서 이충만감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면 병원을 찾는 저희 이비인후과죠. 이비인후과 귀 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 증상이 이충만감입니다. 그래서 매우 다양한 원인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증상의 지속 시간, 그다음에 동반 증상에 따라 원인이나 치료가 다 달라집니다. 특히나 이관의 어떤 장애인데 우리가 잠깐만 답답하고 그냥 잠깐 또 풀린다 이런 경우들에서는 단순 진짜 이관이 약간 부족만 온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뭐 한 12시간 이상 뭐 하루 이틀 이상의 귀 먹먹함에 동반되거나 또는 다른 뭐 통증, 어지러움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는 완전히 달라지죠, 원인이. 그래서 진단은 병원에서 이내시경 또는 거미경으로 웨이도, 고막, 아까 중이 이쪽에 있는 병변을 다 확인을 하고 의심되는 질환에 따라서 고막과 청력 검사 등을 한 다음에 치료를 그 적절한 원인 질환을 확인한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치료를 하면 다 좋아지실 수 있는 대부분 이충만감의 원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한번 이제 볼까요? 권희님, 안녕하세요. 제가 귀가 잘 안 들릴 때 중이염 증상을 받았던 중이염 진단을 받으신 거죠. 30대 남성이시고 중이염도 이 증상에 포함되나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이염이 굉장히 이제 많은 증상을 유발하는데 급성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 기압성 중이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근데 다 이 충만감, 귀 답답한 것은 다 가지고 있게 되죠. 그리고 잘 안 들렸던 거는 아마도 청력이 조금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랜드님, 이석증이 있어서 먹먹한 증상이 있는 건가 생각했는데 치료가 되는 건가요? 감기 증상이 있으면 귀가 욱신욱신 거리기도 하답니다. 이석증은 다른 겁니다. 이석증은 어지러움의 제일 흔한 원인이라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감기 증상이 있으면 귀가 욱신거리기도 하는 거는 보통 감기 증상 때문에 귀 쪽으로 또 염증이 파급되면 아까 급성 중이염 초기 증상에서도 이제 이렇게 귀가 욱신거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님, 비염 때문에 귀가 먹먹한 느낌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아까 제가 중이염,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때 삼출성 중이염, 급성 중이염이 비염이나 비부비동염, 그 다음에 그런 감기로 인해서 이제 귀가 먹먹해지는 중이염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귀 먹먹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이포트 9696님, 귀 파는 습관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병원에 꼭 귀 청소하러 가야 하나요? 혹시 집안에서 안전하게 귀 청소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귀 청소하는 주기. 제가 이제 귀를 이제 파는 습관 때문에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은 귀 파는 습관은 무조건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왜 위험한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는 조금만 지나가면 아까 웨이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 웨이도에 3분의 1 지점 그거보다 더 조금까지는 굉장히 두꺼운 피부가 그래도 있어서 조금만 건드렸을 때 그래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지나가면 굉장히 피부가 얇아지고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상이 쉽기 때문에 조금만 손상돼도 피도 나고 염증을 너무 쉽게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는 습관이 위험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귀 청소는 안 하셔도 우리 귀는 신기하게도 이 피부가 전부 다 이물질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러면 귀지가 왜 꽉 차서 오셨냐? 아까 첫 번째는 염증이 있었던 분이고요. 그 염증이 있었던 분은 건드려서 그렇겠죠. 건드리지 않으면 저절로 빠집니다. 한데 두 번째처럼 완전히 꽉 차서 오신 분이 또 있죠. 그분은 단순 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들은 이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기능이 떨어진 분들인데 보통은 노인분들, 아주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간혹 젊지만 이런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뭔가 귀가 답답할 때는 병원에서 이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귀이개든 면봉이든 넣다 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 넣죠. 보이지 않는데 넣기 때문에 아주 좁은 구멍으로 넣으면 이게 빠지는 게 아니라 밀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막이나 그 웨이도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손상을 시키면서 안으로 밀려 들어가서 오히려 더 안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파는 것보다는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도 자꾸 안 나오고 너무 답답한 것 같으면 병원을 한번 들리시면 되지만 정기적으로 청소하실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옥반지님, 선생님 어지러움이 너무 심해서 이석증 검사만 3번 했는데 검사에서 한 번도 안구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석이 팽대부릉에 있어서 심하지 않게 이석증이 온 것 같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한 번 어지러우면 이틀은 누워 있어야만 해요. 우선은 이석증 검사 3번을 하셨는데 만약에 안구 움직임이 안 보였으면 이석증이 아니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석증은 안구 움직임, 우리 안구의 떨림을 예전에 제가 말씀했는데 안진이라고 하고 그 떨림의 방향 패턴에 따라서 저희가 이석증이나 또는 다른 어지러운 병을 진단합니다. 그런데 안구 움직임이 없으면 우선 이석증이라고 안 보셔도 되는 거죠. 그런데 팽대부릉에 그럼 붙어 있어도 심하지 않게 이석증이 온 것 같다라고 하셨다고 하면 아마도 의사가
잘못 설명했거나 잘못 알아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팽대부릉에 붙어 있는 경우는 훨씬 더 어지러워집니다. 보통은 더 심한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더 심한 안진, 눈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정말로 이석증이 맞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이석증 검사를 제대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 이틀간 누워있기만 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오시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카니님, 이어폰을 자꾸 끼면 한쪽 귀가 먹먹해요. 권장하는 이어폰이 있나요? 이어폰 끼는데 귀가 자꾸 먹먹하신 경우는 저는 이어폰이 보통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완전히 집어넣는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만 걸치는 타입도 있고, 그리고 헤드폰도 있죠. 또는 우리 골도 이어폰이라고 있습니다. 골도 이어폰은 우리가 공기로 전달하는 이어폰이 아니라 그래서 꽉 끼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걸쳐서 우리 뼈를 울려서 들리는 건데 이런 이어폰들이 훨씬 더 아마도 귀 먹먹한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장하는 이어폰 시간이었군요. 이어폰 타입이 아니라 이어폰 시간은 사실 귀 먹먹하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건 다른 타입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어폰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원래 우리 손상을 시키는 게 이어폰을 꽉 끼고 소리를 볼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볼륨을 세게 할수록 우리 청력은 손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연히 사용 시간은 줄이시는 게 좋고 볼륨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착한 맛 던진의 스통게님. 메니에르 병으로 15년간 잠복기 후 재발해서 메네스정 하루 3번, 이뇨제 반알을 먹습니다. 가끔 이충만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심하고 어지러운 증상 10분 이상 나타날 때 스테로이드 3알 정도 일주일 먹습니다. 다른 방법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메니에르 병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메네스와 같은 약, 그 다음에 이뇨제, 물론 이뇨제는 알약도 쓸 수 있고 다른 이제 심한 분들은 이제 물약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충만감이 재발성으로 오고 또 어지럼도 같이 재발성으로 오실 텐데 이거를 이제 재발을 줄이는 거는 약만으로 줄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뭐 약을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석증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병이든 정확한 진단이 됐을 때 우리가 치료 방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메니에르 병이 재발성으로 자꾸 나타날 때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한 진단을 해보고 치료 방법을 좀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전진혜님, 입술에 나는 물집 헐베스가 코 속 입구에 날 수도 있나요? 네, 날 수 있습니다. 코 이제 주변에도 이제 또 피부가 있으니까 이 피부에도 날 수가 있고요. 그때도 이제 바이러스 약물 같은 걸 좀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바르는 약이든지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왕구이님, 6주 전에 돌발성 난청으로 경구용 스테로이드 주사 1회 대학병원까지 가서 완치 판정 받았는데 소리가 겹쳐서 들리는 증상은 일주일 더 가다가 사라졌는데 갑자기 2주 뒤에 또다시 소리가 겹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명은 없고 조용한 곳은 문제가 없는데 소리가 겹치는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소리가 겹치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이거는 사실 청력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소리가 겹쳐 들릴 때는 청력이 떨어졌을 때 말고도 이제 다른 원인으로도 생깁니다. 그래서 청력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또 저것도 이관 기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 따라서 또 약을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정선아님, 돌발성 난청 시 스테로이드 주사가 먹는 스테로이드보다 효과가 더 좋은가요? 간혹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뭐 혈관 주사나 이제 엉덩이 주사로 할 수도 있겠는데 보통은 우리가 말하는 주사는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사이긴 합니다. 근데 더 효과가 좋은 건 아니고요. 사실 그거를 두 개를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걸 동시에 할 때도 있고 너무 심한 분들은 아니면은 먹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효과가 없는 경우
이 먹는 스테로이드 치료는 우리가 먹으면은 우리 몸의 장기를 다 통해서, 그러니까 위로 흡수되고 간에서 해독이 되고 그다음에 혈관을 타고 달팽이관과 신경으로 가겠죠. 근데 그게 정확히 전달이 잘 안 되거나 뭔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 이 고실, 고막 안쪽에다가 직접 주입을 해서 그게 직접 흡수가 돼서 효과를 나타내는 거라서 같은 스테로이드여도 뭔가 통로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치료 효과가 뭐가 더 좋은가 보다는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치료를 효과를 줄 거냐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먹는 걸 해서 안 될 때 또는 먹는 거와 동시에 해야 될 때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효과가 좋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MJ님, 원장님, 오른쪽 귀 이명이 있어서 머리와 귀 CT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료가 되는 병인가요? 예, 이제 귀에 이명이 있을 때는 머리랑 귀 CT를 찍으신다고 했는데, 이명의 원인은, 오늘은 이제 이명은 주제가 아니었고 귀 먹먹함인데, 이명도 원인이 좀 다양합니다. 물론 귀, 청력의 문제나 이런 귀의 문제인 경우들이 사실은 50% 70% 이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문제인 경우도 간혹 있지만 굉장히 드물고요. 그래서 사실 CT만 찍어서는 오히려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원인을 청력 검사나 이런 이명 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또 찾아봐야지만 되고, 만약에 원인이 찾아진다면 또 치료가 되거나 완화되는 치료 또는 뭐 없어지는 치료라고 했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좋아지게는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저희가 한번 해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하나가 더 들어왔나 보네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러블리원 님, 아무 이상 없는데 침을 삼키거나 할 때 고층 엘리베이터 타다가 침 삼킨 것처럼 한쪽 귀가 뚫리는 느낌이 난다. 요새 계속 그러는데 이비인후과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다고요. 침을 삼킬 때는 원래 그 뚫리는 느낌이 드는 게 맞는데요. 원래는 막혔으니까 뚫리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관이라고 하는 유스타키오 관이 뭔가 이제 역할을 잘 못 해줬을 때 우리가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고요. 그 먹먹해지는 느낌이 침을 삼키거나 하품을 하거나 코를 세게 풀거나 할 때 다시 열리면서 뚫리는 느낌이 나는 거라서, 아마 지금 러블리원님은 이관 기능이 약간 한쪽이 약한 상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짝 막혀 있다가 우리가 침을 삼키면 또 뚫리는 현상이 또 생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 점점 추워지는데 혹시라도 이제 독감 조심하시고 감기 다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다른 좋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자리가 있기를 기대하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